안녕하세요. 행복한 황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면증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며 뒤척이셨나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또렷해져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잠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매일 밤이 두려워지고 침대에 눕기만 해도 또 뒤척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정말 나이가 들면 잠 못 자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참 신기한 사실이었어요. 똑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매일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아침까지 푹 주무시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어서 낮에 파김치가 되어 계시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체질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고 나쁜 차이일까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살 되신 분인데 늘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나도 한때는 잠 못 자서 고생했는데 말이야. 65살쯤부터였나? 갑자기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새벽 4시, 5시에야 겨우 잠들고.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비싼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그것도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하나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바뀌더라고. 지금은 9시 반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서 아침까지 푹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서 잘 잤다 하는 말이 절로 나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잠 못 자는 건 정말 나이 탓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에게 언제부터 잠이 안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퇴직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잠 못 자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잠도 함께 달라진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서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안 오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만큼 피로도 컸잖아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우면 바로 잠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시간만 밤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젊을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건강 걱정, 자식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82살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하루에 8시간씩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잠이 보약이야. 잠만 잘 자도 하루가 다르게 살 맛이 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은 매일 밤이 지옥이에요. 10시에 누워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화장실 때문에 또 깨고 낮에 만나면 항상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잤네 하며 힘들어하세요. 똑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타고난 체질의 차이일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관찰해 본 결과 잠을 잘 자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잠을 못 자던 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니까 정말 달라지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70살 되신 한 할머니는 밤에 잠 못 자서 낮에 늘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좋은 잠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 이상이에요. 잠을 잘 자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마음도 훨씬 평온해져서 작은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무엇보다 희망이 생겨요.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몰라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금방 짜증이 나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잠을 되찾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어려운 이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푹 잘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함께 우리의 잠을 되찾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운동하시는 두 분을 만나거든요. 한 분은 74살 박할아버지이고 다른 한 분은 76살 김할머니세요. 박할아버지는 새벽 5시 반이면 벌써 공원에 나와서 맨손 체조를 하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려면 몇 시에 주무세요?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알람 없이 저절로 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할머니는 정반대예요. 아침 8시쯤 되어야 겨우 공원에 나오시는데 항상 피곤해 보이세요. 할머니는 언제 주무세요? 물어보니 글쎄 12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는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또 깨고 정말 힘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비슷한 나이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박할아버지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박할아버지도 예전에는 잠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65살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잠이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푹 주무시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낮에는 멍하니 있다가 밤에는 잠이 안 와서 고생했지. 그런데 박할아버지가 변화를 시작한 건 아주 단순한 깨달음에서였어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불규칙하게 살고 있더라고. 어떤 날은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10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몸이 언제 자고 언제 깰지 모르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박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박할아버지가 대단한 게 졸려도 낮잠을 안 주무셨어요. 대신 졸리면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셨죠.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 읽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버티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 밤에도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박할아버지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밤에 누우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왔어. 그런데 박할아버지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대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손자한테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할 일이 생긴 거야.
박할아버지는 지금 동네 노인회에서 회계일도 보시고 컴퓨터로 각종 서류도 만드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한 줄 몰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의 차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박할아버지는 새로운 목표와 규칙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시는데 김할머니는 아직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시거든요. 잠이라는 게 사실 우리 마음과 몸이 모두 편해야 오는 거더라고요.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편해도 몸이 너무 안 피곤하면 역시 잠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컴퓨터를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루에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집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를 드려야지. 오늘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줘야지. 오늘은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를 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목표들이 우리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 오늘도 보람있게 잘 보냈네 하는 만족감이 들어요. 그런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변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밤 9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깨지? 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내 몸이 이런 리듬을 원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대신 일찍 일어난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새벽 공기도 마시고 조용한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고 의외로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낮잠은 하루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낮잠을 잘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낮잠을 잘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낮잠 자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몸이 쉬고 싶어 하니까 조금 쉬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주무시면 돼요. 잠이라는 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잠은 저절로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68살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잠 못 자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녁 9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 규칙적으로 살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해도 자꾸 예전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몇 번 포기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하루하루는 안 보여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나도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고 싶어 하면서 응원해주는 거야. 그 말이 힘이 되어서 계속할 수 있었어. 정말 그랬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석 달 후에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잠 못 자서 고생하고 있었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서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는 거요. 내일은 저녁 산책을 10분만 해보는 거예요. 모레는 침실에서 휴대폰을 치워보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에게 나 요즘 잠을 제대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 응원해줘라고 말씀해보세요.
이웃 어르신들과도 함께 아침 산책을 해보시고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늦게 잠들거나 중간에 깨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 또 실패했네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괜찮어. 내일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잠을 잘 자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아는 72살 조할아버지는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사진 찍기였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았는데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는 모습을 찍으러 다녀. 그렇게 찍은 사진을 자식들한테 보내주면 좋아하더라고. 조 할아버지는 지금 동네 사진 동아리도 만드셨대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사진전도 열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잠만 잘 자도 이렇게 활력이 생기는 줄 몰랐어. 60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또 다른 분은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요리에 빠지셨어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해주시는 재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짜증나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매일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져. 이게 다 잠을 잘 자서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잠을 잘 자면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건 물론이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어떨까요? 매일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생각만 들고 그러면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잠은 정말 중요해요. 건강의 기본이고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이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들을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때로는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복용하시는 약물이 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잠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달라요.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에너지도 생기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의욕도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에는 꼭 좋은 꿈 꾸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황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